삼성 취업을 꿈꾸시는 분들, 삼성전자에서 20년간 근무를 했고요. 8년간 신입사원 공채 면접도 진행을 하고. 기억에 남는 자소서나 그런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수능처럼 찍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임원분들은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걸어다니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곧 삼성이다 라는 마인드로 네, 합격 에센스 톡톡! 합격을 위한 에센스를 연구합니다. 오늘은 삼성 취업을 꿈꾸시는 분들, 특히 이공계 취준생분들을 위해 합격 에센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여러분들을 위해 삼성전자 출신 자기설계연구소 대표 김용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 대표님과 함께 합격을 위한 에센스 잘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고요. 대표님 먼저 대표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1인 기업 자기설계연구소 대표 김용현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에서 20년간 근무를 했고요. 한 8년간 신입사원 공채 면접도 진행을 하고 인사람 면접도 하고 독특하게 엔지니어 경험도 있고 그런 다양한 경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에서 20년을 근무를 하셨고 신입 공채까지 참여하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 꼭 끝까지 봐주셔야 돼요. 정말 저희가 어렵게 모셨으니까요. 네, 그러면은 삼성전자 출신이신데 좀 삼성전자 또는 삼성그룹은 좀 어떤 곳인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제 회사의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네. 저는 이제 특히 이제 반도체 그쪽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우리나라의 반도체 양대 산맥이 있죠. 어느 네. 회사인지 아세요 혹시? 삼성과 하이닉스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준비를 하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네. 근데 똑같이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네. 근데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인데 일단은 두 회사가 같은 듯 하면서도 많이 달라요. 일단은 회사의 로고가 다르죠. 그쵸. 색도 너무 달라요. 그렇죠. 네, 한쪽 회사는 파란색이고 네. 한쪽 회사는 거의 이제 빨간색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채용 홈페이지라든가 그런 데 들어가서 인재상이라든가 경영 철학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삼성 같은 경우는 뭐 인재제일 최고. 그래서 그 파란색이 주는 그 이미지가 있어요. 네. 차분하고 뭔가 안정적이고 네. 그와 반면에 이제 빨간색으로 대변되는 저쪽 회사 같은 경우는 열정, 도전, 패기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어떤 회사를 이제 지원을 할 때 내 경험담이라든가 이런 걸 녹여낼 때도 그런 것들을 참조를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로고 색깔 안에도 그 회사의 이미지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삼성 뭐 SDI, 뭐 SDS 여러 계열사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 계열사들을 뭐 같이 특징 지을 수 있는 것들이라던가 아니면 계열사별 차이가 좀 있을까요? 네. 최근에는 이제 공채가 이제 수시 채용이라든가 상시 채용 이런 걸로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아직은 삼성은 공채를 네. 위주로 이제 가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 공채라는 것도 옛날에는 이제 대규모 인원을 많이 뽑아서 일시에 교육을 시켜가지고 보낼 때 그런 걸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은 이제 그룹 공채는 아니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각 사별로 이제 공채를 들어가요. 네. 삼성전자, 삼성전기, SDI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면접관 분들이 이제 제 또래분들이거나 아니면 저보다 약간 이제 아래 후배님들 이런 분들이신데 그런 분들한테는 아직까지는 삼성그룹이라는 그 문화 이미지가 있어요. 조직 문화 이미지가. 그래서 자기가 들어올 때 이제 그 공채 시절에 그런 기억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회사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 삼성은 뭔가 하나다라는 그런 의식이 조금 있는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지난주부터인가요? 삼성이 공채 2021년 상반기 공채를 시작을 했잖아요. 아마 서류 접수를 다들 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이 채용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크게 보면은 일단은 지금 이제 맨 처음에 흔히 말하는 서류 전형. 네. 서류 접수해서 이제 서류 전형을 이제 통과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인적성 검사라고 해갖고 이제 GSAT. 네. 흔히 우리가 이제 GSAT라고 표현을 하죠. 네. GSAT 이제 시험을 보고 거기서 이제 다 이게 합격했다는 전자예요. 그 다음에 그 시험을 합격을 하시면 이제 면접을 보시죠. 네. 근데 면접 같은 경우는 보통 하루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크게 이제 인성 면접 아니면 직무 면접 여기에다가 창의성 면접 이런 것들이 되긴 하는데 최근에는 창의성 면접이 이제 빠지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면접 끝나게 되면은 보통 건강검진 받고 이제 합격에 이제 영광을 누리게 되죠.
네, 여러분들이 머지않아 늘릴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되겠고요. 그럼 이 단계별로 하나하나씩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네. 자, 맨 처음에 서류 전형에서 좀 중요한 거는 자기소개서겠죠. 네. 좀 어떤 데 중점을 해서 자소서를 좀 작성하면 좋을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이제 삼성 특집이니까 네. 다른 회사와 다르게 삼성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룹의 이미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각 계열사별로 서류 전형을 할 때도 뭐 이력서 양식이라든가 자기소개서 양식이 큰 틀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회사마다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1번 유형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이제 지원 동기하고 이루고 싶은 꿈. 네. 그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인재상과 관련돼서 자신이 존경하는 인물이라든가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사회적 이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자신의 전문 지원 분야라든가 이런 쪽과 관련돼서 전문성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래서 4번 같은 경우가 좀 다르고 1, 2, 3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의 다 비슷한 유형으로 이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만약에 1번이다 그러면은 자신의 지원 동기 이런 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가 어떤 직무인지 네.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공정 설계다 그러면은 나는 공정 설계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있다. 네. 그리고 그 일에 필요한 역량이 이를테면 공정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아니면 문제 해결력이라든가 이런 역량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직무에 지원을 하게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직무하고 연결을 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이제 필요하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 과정이라든가 영향을 네. 끼친 인물, 요거 같은 경우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보시면 보통 이제 회사 인재상이라든가 경영 철학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연결을 해가지고 뭐 이를테면은 변화 선도다 그러면은 내가 실제로 변화를 했던 경험이라든가 이런 게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사회적 이슈를 다들 어려워하세요. 삼성 네. 준비하실 때 자기소개서 준비하시는 분이 제일 어려운 게 이건데, 사회적 이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홈페이지에 보시면 그 회사의 이제 인재상이라든가 경영 철학 이런 것과 관련돼 가지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핵심 가치에 뭐 정도 경영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회사가 이제 정도 경영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는 정도 경영을 하는 사례라든가 그렇지 않은 사례, 그리고 또 더 나아간다고 하면은 그와 관련해서 나는 정도 경영과 관련돼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거를 함께 말씀을 해주시면 이 회사와 내가 결을 같이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데 이제 네.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그런 시각을 한번 회사의 시각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본다고 하면 나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쪽 직무에 관련돼 갖고 훨씬 더 많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전공 과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연결을 해가지고 전문성을 부각을 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자소서나 이런 것도 직접 많이 검토를 하셨어요? 네네네. 그러면 혹시 기억에 남는 자소서나 그런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네. 수많은 자소서를 검토하다 보면은 이 얘기가 그 얘기 같고요. 사실 자소서의 한 7, 80%는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그렇죠. 살아가는 과정이 다들 비슷하니까. 네. 이를테면 조벌 프로젝트를 했다고 그러면은 재밌는 거 알려드리면 거의 제가 그 스토리를 외우고 있거든요. 아, 네. 네. 지원자분들의 공통점이에요. 대부분 부장님을 하시고요. 이 프로젝트의 문제점은 목표를 달성한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서 조원들 간의 불화. 네. 그래서 내가 이들을 잘 이끌었다. 그리고 보통 리더십을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로 이 프로젝트 어떻게 목표를 가지고 가느냐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신 분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저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명확한 목표의식을 갖고 자기가 이제 준 프로페셔널이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썼던 그런 자소서들이 아무래도 좀 기억에 남죠. 네. 내가 조장을 했고 이렇게 말 안 듣는 애들 다 데려가다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고생했고 나 리더십이다 이것보다는 나는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구체적인 뭐 노력을 해서 이렇게 결과를 이뤄냈다. 네. 라는 그런 구체적인 사실이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여러분 참고해서 다음에 서류 작성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류에 합격을 했어요, 드디어. 그러면 이제 G사트를 봐야 되잖아요. 이거는 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은 뭐 기도만 해서 될 일은 아니고요. 뭐
뭐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영역 자체가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풀어봤거든요. 저도 지금은 못 들어가요. 문제가 거의 수능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뭐 시대고시에서 많이 책은 나오긴 하겠습니다만은 관련된 이제 문제집이라든가 네. 이런 거는 이제 풀어보시는 게 좋고요. 근데 정해진 시간이 있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몇 시간 안에 푼다. 그래서 타이머를 딱 켜놓고 그 시간 안에 정해진 시간 안에 이제 푸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다 됐다고 그래가지고 수능처럼 찍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아, 네. 예, 이거 틀린 점수도 그게 다 반영이 되거든요. 감점이 되나요? 예, 차라리 모르면 모르겠다 이렇게 음. 놔두시는 게 오히려 이제 더 낫고요. 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시간 내에 풀어보는 연습을 꾸준히 좀 해보시는 게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하시고 모르는데도 절대 찍으면 안 된다. 이거는 진짜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또 작년에는 온라인 인적성 시험으로 전환이 돼서 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런 것도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낯선 환경에서 갑자기 해보려고 하면은 원래 실력이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온라인 인적성 시험을 연습해 볼 수 있는 합격시대 서비스 같이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GSAT 합격을 했어요. 그럼 이제 면접 봐야죠. 볼 차례죠. 면접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이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앞선 거에 비해서 면접이 사실은 가장 난이도가 이제 높고 마지막 네. 이제 관문이잖아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지금 SNS라든가 뭐 이런 그 사이트를 보게 되면 카더라 통신이 많아요. 네네. 내가 면접을 봤는데 이렇게 했다더라. 네. 근데 실제로 이제 면접을 보고 나오신 분들은 그런 말씀을 이제 잘 안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삼성 같은 경우는 면접을 볼 때 서약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 면접에서 보고 들은 내용은 나가서 절대 발설하지 않겠다. 그리고 괜히 잘못하면 나중에 취업을 한 이후라도 네. 자기가 그걸 이제 막 여기저기 떠들고 다녔다가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 경험했던 얘기들이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이제 많지는 않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일단은 면접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네. 하나는 이제 인성 면접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직무 면접이 있습니다. 인성 면접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임원분들이 보세요. 근데 임원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냥 걸어다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분의 머릿속에는 그냥 회사에 홈페이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인재상이라든가 경영처라 이런 것들이 다 머릿속에 이제 들어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하고 이제 대화를 할 때는 똑같아야 되죠. 나도 이제 회사가 갖고 있는 철학이라든가 핵심 가치라든가 그런 게 이제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거 관련돼서 그럼 나의 가치관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연결시켜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가끔씩 뭐 뜬금없는 질문 같은 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귀하의 뭐 삶의 가치관은 이제 뭡니까?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당황을 하시는데 그거를 내가 만약에 이 회사하고 나하고 이제 동일하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 회사의 가치와 나의 가치가 얼마나 많이 연결이 될까 이런 것들을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직무 면접 같은 경우는 전공 면접이라고도 하는데 소위 이제 자기의 전공과 이제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초반에 한 10분 정도 이제 자신의 직무에 관련돼서 프리젠테이션 할 기회를 이제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자기가 관심 있는 직무와 관련된 주제라든가 아니면 전공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평소에 한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 준비를 하셔가지고 요약을 해서 발표를 하시는 연습을 이제 하시면 이제 좋겠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선택되는 주제에 내가 준비한 내용이 없을 수가 있어요. 하늘이 노래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때를 대비해서 자신의 전공 과목 중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이제 하는 거 있잖아요. 이공계 같은 경우는 뭐 연력학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자신이 가장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전공, 기본 원리 이런 거를 하나 준비를 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긴장을 한 탓인지 이제 생각이 나지 않는데 혹시 이걸로 이제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면 100점 만점은 아니더라도 잘하시면은 80, 90점까지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마지막에 최후의 비장의 무기로 좀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인성 면접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곧 삼성이다 라는 마인드로 맞습니다. 네, 잘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직무 면접, 전공 면접은 꼼꼼히 공부를 하셔야겠지만 최후의 보도 알려주셨잖아요. 기본 이론 같은 거 하나 준비를 하셔서 제가 뭐 준비를 너무 긴장해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걸로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임기응변을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공 면접 공부할 때는 특히 반도체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반도체 전공 면접 한 번에 통과하기라는 굉장히 훌륭한 도서가 이번에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 저자님이 계신데 직접 이렇게 핵심만 담아서 요약한 이런 도서가 있고 또 저희 유튜브 채널에 무료 동영상 강의로 이렇게 이해를 도와주는 영상도 올라오니까요. 같이 함께 준비 잘 하셔서 합격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 책에 관한 내용은 토크레인 영상에도 저희가 한번 다루는 게 있으니까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벌써 마지막 시간이에요. 벌써요? 네. 2부 안 가나 이거?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공계 쪽 취업을 꿈꾸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싶으신 게 있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좋아요, 구독 횟수가 늘어가게 되면 제가 다시 2부 찍겠습니다. 네. 여러분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자신의 시각을 바꿔보라는 말씀을 해보고 싶어요. 앞에 드린 말씀과 그거 요약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보통 준비를 하신 분들이 취업 지원자의 시각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진 게 많습니다. 그래갖고 저는 이것도 할 줄 알아요, 이것도 할 줄 알아요, 이것도 할 줄 알아요 하는데 실제 회사라든가 채용 담당자가 보는 시각은 그게 다 필요가 없어요. 요거만 있으면 되거든요. 네, 우리 회사에서 이 직무를 할 때는 요거를 제일 잘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이 직무와 관련돼서 어떤 거가 제일 탐스러운 선물이 될까 네.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발굴을 하셔가지고 요거를 핵심적인 역량이라든가 이런 걸로 표현을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미래의 삼성인 분들 이야기 잘 들으시고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 상반기 공채가 시작됐잖아요. GSAT 여러 면접 대비 도서들 저희 훌륭한 도서들 많이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합격 SS 연구는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네, 다음에 또 좋아요와 구독 많이 해주시면 대표님이 또 시간 내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여러분 부탁드려요. 네,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